선거 여론조사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나 목이 막히네. 아니 이제 선거가 8해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저희도 좀 보도하다 보니까 힘이 좀 딸리긴 합니다. 늙어서 그래. 늙어서 그런가? 아, 또 아픈 말을 한다. 그러니까요. 보약이 너무 뛰었어 근데 물건. 아니 보약은커녕 사과, 감자 이거 다 외우고 다니죠. 바나나, 오렌지 세계 1위, 세계 1위. 그다음 양파랑 토마토가 세계 2위.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살아?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다이어트 하자 이거. 이거 좀 붓고 살 빼고 전 국민 슬림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 정말 이 기회에 살 빼자.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선배 이 기회에 좀 그만 드세요. 살 빼. 아 물가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봉신 이사님 괜찮으세요? 예. 뭐 물가요? 예, 특별히 살 빼지 않았어요? 아 저는 너무 바빠서 요새 네. 한 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한 끼? 와.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예. 예전에 군에 있을 때처럼 공깃밥을 2개 막 이렇게 먹어요. 고봉밥 이만한 거 하루에 한 끼 먹고. 한 끼 먹고. 이야, 참 알뜰하게 사시네요. 자, 그 말씀드린 대로 총선이 앞으로 8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역대급 재외국민 투표 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분노 투표, 응징 투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투표장으로 다 뛰쳐나오는 시민들의 특히 재외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이거는 뭐 직접 물어봐야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뭐 미국에서도 좀 살았고 이제 미국에나 뭐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국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거에 약간 좀 화가 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응징투표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좀 특이하게 20%대로 낮았던 때고 그 전에 이제 2016년이나 2012년 이제 재외국민 투표율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40대 초반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어제 그러니까 31일 뭐 12시 기준으로 네. 아직까지 집계된 거는 지금 45.8%인가? 네, 45.3%. 45.3%인데 아직 예. 기간이 좀 더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50%까지 찍을 수도 있겠다. 그럼 역대 어쨌든 최고 네.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성향이 어떠느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2022년에 대선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재명 59.8, 윤석열 36.2. 그래서 재외국민. 예, 재외국민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2배 좀 안 되게 1.8배 정도 이제 이재명 민주당 쪽에 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외국민이 보수라는 거는 옛날 얘기예요, 사실. 옛날에 그러니까 1세대들이 가가지고 했던 분들은 약간 보수성이 강한데 지금은 40대, 50대 이렇게 해외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가 강한 진보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표가 뭐 표수가 엄청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제 민주당 쪽에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페이스북에 그 인증샷 올리시는 분들이 대파 인증샷 올리기.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인터뷰 꼭 모시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어떻게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과거에 제가 오마이뉴스 다닐 때 저희들이 했던 건데 해외에서 특히 남미에 계신 분들은 투표소 가려면 막 한 18시간, 막 열몇 시간 차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투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외국민들 가운데 투표하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는지 저희가 모셔서 전화 연결, 화상 연결해서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시도는 아마 대한민국 언론사 사상 최초의 실험이 아닌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자화자찬 해야 돼, 맞죠? 좀 창피합니다. 그러나 좀 해야 된다.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영만리 외국에 살면서 이 소중한 그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심경 토로 방송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재외국민들 이렇게 열심히 투표 참여하고 있는 열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열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제 심판 요 네. 열기 상당했죠. 저는 근데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거기 위기감을 느껴서 더 이제 투표 참여 열기가 이제 높아질 거로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보수이신 분들이 그 지난주 말서부터 약간 좋아지기는 했는데 보수이신 분들의 투표 적극성,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죠. 이게 조금 좋아지는 듯한 느낌은 있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심판 열기를 뒤집을 정도가 될지 네. 그렇게는 보기 좀 아직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일부 지역구에서 격차가 줄어드는 데가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많이 높았다가 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 말고 지역에서 여론조사 근데 상황 이제 재외국민 투표까지 이제 이어질지. 생각을 했을 때는 예. 이어질지. 예. 왜냐하면 최근에 재외국민들 그분께는 예. 인상적인 이슈가 예. 이종섭 그 예. 이슈가 컸을 텐데요. 네. 뭐 이종섭 이슈가 예.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국경 문제가 이제 터져 나왔을 때 예, 문제가 되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약간 움찔하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종섭 그 주호주 대사 그 이슈가 아마 국격 네. 감정을 조금 자극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댓글에 나는 김준일 가는 프로는 따라가면서 본다. 팬분들이 이제 막 두터운 팬층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따라다니면서 욕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이분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비하지 않고 네. 열심히 네. 욕을 먹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모두 인기가 많으시네요. 댓글창에 보니까. 대국민 담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왜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경향신문 그 기사 제목을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대통령 담화에 국민의힘 절망 날아오는 해성 보며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 심정 뭐 이런 거가 이제 국민의힘 뭐 의원이 얘기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일단은 제가 요즘 맨날 틀려요. 예측만 하면 틀려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저께 다른 방송에서 사과할 거다. 이렇게 당이 요청을 하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사과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과는 1위를 찍었죠. 사과는 1위를 찍었다. 1위를 찍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양방향으로 대단하다. 일단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진심이구나. 뭐가 됐든 나는 죽어도 저 적폐 카르텔들을 뿌리 뽑고야 말겠다라는 그렇죠. 진짜 굳은 신념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선거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 국민의들이 뭐라고 울부짖든 나는 선거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굳은 심지를 기득권 카르텔 이거 반드시 깨겠어. 이런 태도. 그래서 국민의힘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깨셨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어저께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 이제 50분, 51분쯤에 시작했잖아요. 51분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11시 58분에 TV조선 단독이 나옵니다. 단독. 7분 만에? 예, 7분 만에 단독. 한동훈 위원장 의대 정원 유연하게 건의할 것. 이렇게. 의원 정수. 정수를 유연하게 하도록 건의할 것. 그래서 숫자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준비된 거지 이미. 문통이 저렇게 할 줄 알고 이제 내용 받아보고 이제 한숨이 나온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바로 TV에 이제 단독을 줘가지고 유연하게 나는 우리 당정 분리하겠다. 나는 여기 온 지 97일밖에 안 돼서 내가 무슨 죄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인사검증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실검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노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국민 담화는? 저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좀 들었거든요. 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내용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복적으로 이제 의사협회 요구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얘기에 대해서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
뭐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핵심으로 짚어야 될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 대란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네. 병원에 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앞에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분들이 그래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결국 지금은 정부를 평가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평가하는 건 예. 의료 대란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 어떤 어린이 그렇습니까? 맞아요. 뭐 돌아다니다가 예. 안타깝게 예. 세상을 떠나게- 떠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네.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 얘기가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의료 대란을 없게 하겠다. 책임지고 맡겠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정치면인가 하단에 대통령 분석을 하면서 환자단체 얘기를 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단체 입장에서 볼 때 51분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지가 1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진작 그럴 수 있다. 2,000명도 뭐 2만 명이건 200명이건 네. 하여간 그럴 수 있는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거기에 좀 불만이 있는 거는 네. 알겠고 그런데 의료 대란은 그렇죠. 우리 병원 갈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책임론이거든요. 근데 이 책임론에서 그러면 대통령 담화에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러니까 네.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가 조금은 나와줄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인사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요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네. 정부 여당이 예. 더 좋아질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도 보수가 일은 잘하잖아. 뭐 그래도 경제도 안보도 보수가 일은 잘할 거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라는 어떤 국민적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깨준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값 뭐 이런 게 전 세계 1위, 양파 2위 뭐 이런 걸 찍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토마토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습니까? 예, 매일 아침 토마토 먹어야 되고 사과 먹어야 돼요. 전 국민들이. 근데 라면 먹자 그냥. 왜 토마토를 먹고 사과를 먹어야 돼? 라면 먹자고. 사과 맛 사탕 뭐 이런 거 먹어야 돼. 토마토 맛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슬픈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러면 정부가 나서서 왜 그런지 문제를 파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물가 관리를. 그만 웃고 말씀하세요. 김봉신 이사님. 웃기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늘 너무 웃긴다, 기준이. 그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리면은 동아일보가 의뢰해서 리서치가 3월 28일, 29일 전화면접 여론조사인데 이 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부 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가 28.5 그리고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가 57.2. 그래서 네. 두 배가 넘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리고 네.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66.4%가 중재안 마련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이미 용산에서 대통령도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2,000명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네. 선거 앞두고 와 대단하다. 신념의 이 사람. 달인이네. 신념의 달인이야. 그리고 제가 그 대통령실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의 길이 남을 네.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아. 여러모로 남을 것 같아 진짜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27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의사 정직원 문제 반드시 내가 해결하겠다. 이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해요. 그리고 2,000명 숫자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꼼꼼하게 쫙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로. 알겠어요. 알겠긴 한데 지금 중재안은 사실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안 그리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몇 년간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다 판단하고 의사들도 판단 못 하겠어요. 판단해서 타협할 수 있고 빨리빨리 결정해서 타협안을 내고 언제까지 의사 증원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몇 달입니까? 대한민국의 현안이 이거밖에 없나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으니 국민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